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한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항바이러스 효능을 갖는 까막살 유래 렉틴 단백질, 기술은 좀 그렇고 단백질이라는 것인데, 좀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항바이러스 효능을 갖는다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렉틴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앞서 발표자께서 한 순서와 동일하게 연구자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지식재산권 현황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 이제 기술 개요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한 배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는 이 연구가 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연구팀이 형성이 돼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황현주 박사님은 분자생물학 전공자라서 여러 가지 제조합 단백질 생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조기철 박사님은 독성평가 같은 걸 하는데 좀 굉장히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전한철 박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백경화 실장님, 이렇게 이제 연구 그룹을 형성을 해서 본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실제로는 이쪽 해양 분야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전공은 생화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개관을 할 때부터 이제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단백질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바이러스 물질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동안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굉장히 특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에는 잘 듣고 어떤 바이러스에는 안 듣고, 혹은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우선은 이런 바이러스나 세포나 모든 구조물들은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는 단백질, DNA, RNA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세포들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세포에 특이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수화물들은 신호전달, 인지기장, 그리고 병원체 감염에도 실질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병원체가 감염이 될 때는 어떤 세포의 단백질을 인지를 한다기보다는 그 표면에 있는 탄수화물을 인지를 하고서 내가 여기에 감염돼도 되겠구나 하고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수화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특히나 바이러스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던가 이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탄수화물이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잘 안 듣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헐피스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인데,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요거 이제 단백질들이고요. 여기 탄수화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하고 결합을 한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번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항바이러스 제품들은 대부분 이 DNA나 RNA가 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흔히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량체의 분자들을 유사한 분자를 넣어서 복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한번 쳐보자라는 게 본 연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식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렉틴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 렉틴은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항체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다만 다르다는 것은 항체는 단백질을 인식을 하고 렉틴은 탄수화물을 인지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의약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렉틴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에도 렉틴이 있고 하등한 동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선천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항체를 잘 만들지 못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렉틴들을 이용을 해서 항체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에게도 한번 적용을 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렉틴이라는 항바이러스 제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렉틴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렉틴을 만드는데 뭐 1mg 만드는데 10억씩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사용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대량 생산 기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까막살에서부터 분리한 렉틴 단백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하나는 헐피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몸에 수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 여기 보이는 OSVC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타미플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시클로비어라는 것도 우리가 그 몸에 헐피스 바이러스가 생기면 바르는 연고제제로서 흔하게 지금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아쉽게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보다 그렇게 높은 월등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선은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헐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아시클로비어라는 제품은 지금 HSV1과 2가 있는데, 1은 지금 아마도 우리 성기 같은 데 나는 그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고, HSV2가 입술 같은 데 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존의 약품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굉장히 월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까막살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학명이 많이 바뀌어서 이전에 뭐 글라텔로피아라고도 부르고 현재는 폴리오페스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까막살로부터 순수하게 단백질을 이렇게 정제를 했고요. 이 렉틴 단백질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혈구를 응집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피를 응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연구하는데 이 분자적 특성을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탄수화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모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적 특성이 이미 규명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3차원 구조를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지는 않았지만 그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3차원 구조까지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현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산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해양 생물이 갖고 있는 이 단백질의 구조들을 쭉 연구를 해서 이 제조합 단백질이 잘 생산이 될 수 있는 그 기술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생물의 그 단백질을 모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방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이렇게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면 활성이 없는데, 저희가 만든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높은 활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활성을 갖도록 만드는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까지 현재는 가능한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 렉틴을 가지고서 어디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바이러스 표면에 당 단백질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변이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변이 때문에 백신이나 약물이 잘 듣지 않는데 탄수화물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변이된 형태 모든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세균 감염 억제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항체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항체 의약품하고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유래한 단백질로서 응용 범위가 넓습니다. 요거는 굳이 제가 넣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코스모틱 제품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동물로부터 유래된 것들은 좀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굉장히 식물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 범위가 있고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량 생산 기술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 제조화 단백질을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 그 다음에 혈구 응집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혈제 같은 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까막살 유래 렉틴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한 5종 정도의 다른 렉틴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결합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시약하고 암세포탐침, 암세포도 당이 특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아직 연구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연구용 시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렉틴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화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아직 판매는 많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샴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비듬이라던가 두피에 있는 세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해서 비듬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기능을 갖는 기능성 화장품이나 샴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현재 있고요. 제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단백질을 이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연구용 시약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용 시약으로 이용을 하는데, 연구용 시약으로 가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1mg에 현재 판매되는 거는 제가 저렴한 것들을 좀 골라왔는데요. 꽤 비싼 가격이 현재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기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이라던가 혹은 비강 같은데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호흡할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인체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비강 스프레이 제품들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현재 FDA에서 임상 진행 중인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항암제로서 이렇게 렉틴을 현재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건 현재 임상 2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피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하고 유사하게 홍조류에서 분리한 렉틴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HIV라고 해가지고 에이즈 감염 예방제로서 현재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FDA에서는 우수한 효능을 갖고 그다음에 독성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소라고 하면은 연구소에서도 비슷하게 이게 MBLL L자가 렉틴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너스 바인딩 렉틴을 가지고서 바이러스하고 병원성 세균 감염 억제 면역 치료 물질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식재산권은 국내 특허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현재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하고 미국에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제조합 렉틴 단백질 생산 기술은 국내 특허는 등록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등록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